3개월이 경과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부도 3개월이 경과하면 요거는 세법상 일단 요건을 만족해요? 만족 못해요? 만족 못하죠? 6개월이 안 지났잖아요. 맞죠? 안 지났으니까 얘는 여러분들이 해석하면 세법상 대손 요건을 충족 못하는 거죠. 맞죠? 충족 못했는데 회사가 이렇게 한 거죠. 차변에 대손금 1,000만 원, 대변에 채권 1,000만 원 이렇게 깐 거잖아요. 되시겠어요? 이거 1억 원의 내역을 내게 될 거거든요. 되시겠어요? 그럼 장부에서는 비용 잡았는데 세법은 비용 되면 안 되죠? 맞죠? 그래서 손금 불산입해야 돼요. 장부는 비용, 세법은 비용 아니다. 대손 요건 충족 안 했다라는 거 채권도 까지 말고 비용 해도 안 된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손금 불산입이고요. 자, 장부는 채권을 깠는데 세법은 채권을 까면 안 되죠. 그럼 세법이 채권이 늘어야 돼요? 줄어야 돼요? 생각해 보시면. 늘어야죠, 여러분들. 장부는 채권을 깠지만 세법은 채권을 까면 안 되니까 채권을 늘려야죠. 그럼 자산을 늘리는 건 유보. 그죠? 그래서 손금, 불산입, 유보 이렇게 하실 줄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로 나와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 자, 부도 후 10개월 경과한 채권이 1억 깐 거 중에 2천만 원이 있대요. 그렇죠? 그럼 일단 부도 후 10개월이 경과했다라고 했으니까 6개월 지난 거 맞죠? 지난 거 맞고 그 다음에 결산조정사항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결산조정사항이다라는 건 장부에 적어야지만 그 년도에 송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장부에 적었죠? 대손충당금하고 상계했다라는 건 장부에서 대손 처리한 거예요. 되시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건 세법상 요건 충족이죠? 그리고 세법상 요건 충족.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장부에 비용 처리했고요. 그렇죠? 그럼 이거 세무죠? 있어요? 없어요? 이거 세무죠. 회사는 2천만 원의 채권을 다 깠죠. 먼저 채권 까면서 대손금 처리한 거예요. 2천만 원을. 근데 세법도 일단 요건 충족했고요. 그 다음에 결산조정상의가 장부에 비용 처리했죠. 세무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게 그거예요. 부도 후 6개월이 경과한 채권은 1,000원 남겨야 돼요. 1,000원 남겨야 되니까 이건 실무 말고 실제 업무에서 안 하셔도 돼요. 손금, 불산입 1,000원. 알죠? 여기서 이건 1,000원 얘기야. 1,000원 유보 꼭 하셔야 돼. 이거 되게 중요한 1,000원이에요. 우리 시험은요. 알죠? 왜냐면 여기가 틀어져 버리면 한도 여기가 다 틀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보지 마시고. 자, 동그라미 3번. 자, 단기에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이 3천만 원이래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라는 건 뭐냐면 이게 우리가 신고 요건 충족한 거죠? 세법상 신고. 신고조정 사항을 충족했으니까 올해 연도에 세법도 대손 처리 3천만 원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장부에서 대손 처리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동그라미 요 사례는 전부 다 회사가 대손 채권 까면서 대손 처리한 거예요. 되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단기에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면 세법도 요건 충족했죠. 세무죠.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얘는 1,000원 남기는 애 아니에요. 되시겠어요? 모든 곳에 1,000원 남기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부도 6개월 쪽만 그래요. 여기는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자, 전기에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이 4천만 원 있대요. 자, 이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 단기 거는 괜찮은데, 이게 전기 거 이런 것들 나오면 짜증나, 좀 약간. 자, 해보죠. 자, 이렇게 쓰면은, 자, 해석 좀 해볼게요. 보시면. 자, 장부에서
채권을 대손충당금하고 상계한 건 전년도에 한 거예요? 올해 한 거예요? 장부. 올해 한 거죠, 여러분들. 맞죠? 올해 채권 간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 장부에서 채권을 4천만 원만큼 까면서 대손금 처리한 거죠. 보충법은 무조건 우리가 대손충당금하고 상계한 건 대손금 처리한 거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장부는 올해 깠잖아요. 그럼 전년도에 채권 깐 거예요, 안 깐 거예요? 전년도 채권 안 깠겠죠, 여러분들. 전년도에 깠으면 올해 채권 또 까는 분야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장부에서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되시겠어요? 자, 근데 세법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요거 보시면, 왜 이러니?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자, 여기. 전기의 소멸시효 완성이라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소멸시효 완성은 우리가 결산조정사항이에요? 신고조정사항이에요? 신고조정사항이죠. 신고조정사항은 어느 연도의 송금? 그렇죠. 무조건 그 요건 만족하는 연도의 송금이지 회사가 장부에 적었을 때 송금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세법은 전년도에 대손 처리해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세법은 전년도에 대변으로 채권 4천만 원 까고 차변에 전년도에 대손금 4천만 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되시겠어요, 요거? 이건 세법상 문제는 전년도에 있었어야죠. 맞죠? 그 말은 당년도에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되셨어요? 세법은 전년도에 완성됐으면 전년도에 채권 까면서 대손금 처리해야지 올해에 채권 까면서 대손금 처리하면 안 되잖아요. 되죠요? 그럼 단기의 세무조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장부는 비용 40, 세법은 비용 0. 자, 송금, 불산입. 되죠? 그 다음에 장부는 올해 채권을 4천만 원 깠지만 세법은 채권 까면 안 되니까 자산이 늘어야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송금, 불산입, 유보가 되는 거예요. 되세요? 근데 조심하실 건 뭐냐. 나중에 여러분들이 추인 같은 거 할 줄 아셔야 되거든요. 뭐냐면, 여기에요. 이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진짜 중요해요. 그러면, 전년도에 우리가 송금 산입했겠죠, 전기에. 전기에요. 송금 산입, 세법은 전년도에 채권 까니까 세법이 채권을 더 까기 때문에 마이너스 유보가 되겠죠. 근데 요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올해 연도에 송금 불산입 채권 40 유보잖아요. 그죠? 요거 뭐냐면 추인이에요, 추인. 자, 왜 추인이냐면, 왜 추인을 보세요. 자, 이거 직관적으로 해볼게요, 직관적으로. 자, 전년도에는 세법에서 채권 깠죠? 그럼 당연히 전년도 입장에서는 장부가 채권이 많아요, 세법이 채권이 많아요? 장부가 맞죠. 장부는 채권을 안 까지만 세법은 채권을 깠잖아요. 그럼 장부가 채권이 많을 거예요. 맞죠? 그럼 우리 항상 추인이라는 건 많았던 곳에서 그만큼 더 없어지면 추인되잖아요. 되세요? 그럼 장부에서 많았는데 단기에 장부에서 대손 처리했죠? 그럼 채권 깐 거예요. 그럼 장부에서 채권이 많았다가 그만큼 감소하잖아요, 여러분들. 감소하니까 추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추인만 알고 계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분기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 유보 추인을 좀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많았던 곳이죠. 자산부채가 많았던 곳에서요. 그만큼 더 없어지면 그만큼 추인이 돼요. 알죠?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례, 다른 사례입니다. 아까 사례는 회사가 채권을 깐 거고요. 갑자기 시험에 이렇게 냈던 적도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줄까 하냐면, 이렇게. 장부상 기말 채권 잔액 1억의 내역.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 저 보세요. 기말에 채권이 1억 있다라는 건 회사가 대손 처리했다라는 뜻이에요? 안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안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채권이 회사가 있다라는 건 채권을 안 깠다라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회사가 대손 처리 안 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되시겠어요, 이거요? 조심하셔야 돼, 이런 것도요. 말장난. 자, 1번 사례, 여기. 자, 부도 3개월 경과 똑같아요, 여기 얘랑. 차이는 얘는 회사가 단기에 대손 처리한 거고, 얘는 단기에 대손 처리 안 한 거예요. 차이점은. 자, 그럼 부도 3개월 경과한 채권이 1,000만 원 있대요. 그럼 얘는 부도 3개월 경과니까 세법상 요건 충족, 불충족. 불충족이죠? 그렇죠? 되세요? 대손 요건 불충족하니까 채권 까도 안 되고 비용 처리도 안 되죠? 세법은. 되세요? 근데 회사가 대손 처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세무죠? 없어요? 맞죠? 왜 없냐면 잘했잖아요. 맞죠? 대손 요건 충족 안 했으면 채권 까면 안 되는데 채권 안 깠거든요. 맞죠? 그럼 잘한 거니까 세무적 없는 거예요. 시험에는 이렇게 낼 거예요, 주로. 분기를 잘 안 주고. 피곤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지금 머리 돌리셔야 돼, 머리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부도 후 10개월 경과한 채권이 2,000만 원 있대요. 자, 그러면 부도 10개월 경과했으면 대손 요건 충족했죠? 맞죠? 그럼 대손 요건 충족했어요. 근데 장부에서 비용 계상하지 않았죠? 그럼 세무조항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그죠? 중요한 게 얘죠. 자, 분명히 요거는 어디다 써야 돼? 쓸게요. 세법상 대손 요건은 충족했어요. 그렇죠? 자, 대손 요건은 충족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얘는 결산 조정 사항의 대손 요건 충족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 부도 6개월은 아까 했던 우리 4가지 신고조정사항 해당이 안 되죠? 뭐 결산조정사항은 요건 충족하면 그냥 대손금이에요? 아니죠. 회사가 대손으로 처리까지 해야 돼요. 맞죠? 그래서 결산조정사항은 요건 만족하고 회사가 대손 처리를 해야 돼요. 회사가 대손 처리 안 했죠? 안 했으면 회사가 올해 저 먹기 싫어요 라고 한 거니까 세법 올해 인정? 너희들 먹고 싶을 때 먹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무종이 없다라는 거 조심하셔야 돼. 이런 거 아시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자, 단기에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이 3,000만 원 있대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2번하고 3번은 같긴 하죠. 둘 다 대손 요건은 충족한 거예요. 맞죠? 근데 우리가 3번 같은 경우에는 뭐를 충족한 거예요? 얘는 단기에 신고 조정 사항 요건 충족한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2번은 결산 조정 사항이니까 장부에 적기까지 해야 돼요. 되세요? 근데 소멸시효 완성은 장부에 적든 말든 신고 조정 사항이니까 그 년도에 송금이 강제로 돼야 돼요. 이해되세요? 오케이? 되시겠죠? 근데 장부에서 대손 처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안 했죠. 안 했으니까 세법은 강제로 송금 먹여야죠. 송금 산입. 되시겠어요? 송금 산입시키고, 그 다음에 회사가 비용 계상하지 않았다라는 건 채권도 안 간 거예요. 되시겠죠? 근데 세법은 신고조정사니까 올해 연도에 채권 까야죠. 그럼 세법이 채권, 자산을 더 까야 되니까 마이너스 유보. 그래서 얘는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 그렇죠? 요 2번하고 3번 비교 잘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랑 똑같겠죠, 여러분들? 자, 전기에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이 4천만 원. 자, 해보자. 일단 세법부터 먼저 해볼게요. 그럼 세법은 여러분들 소멸시효 완성이 신고조정상이잖아요. 신고조정사니까 어느 년도의 송금이에요? 전년도죠. 그렇죠. 전년도. 그러면 전년도의 세법은 대변으로 채권 4천만 원 까면서 차변에 대손금 이렇게 잡아야죠. 되셨을까요? 이렇게 전년도에 했었어야 되는 거 채권 까면서 대손금 처리하는 걸 세법은 자, 7번. 그러면 장부에서 전년도에 대손 처리했어요? 안 했어요? 그죠? 안 했어요. 왜냐면 채권이 올해도 남아있다라는 건 전년도에도 안 깎고 올해도 안 깐 거예요. 장부는. 조선말 이해되세요? 알죠? 채권이 남아있는데 전년도에 깠으면 채권이 남아있을 리가 없죠, 여러분들. 오케이? 예, 그래서 장부는 전년도에도 대손 처리 안 했고 단기에도 대손 처리 안 한 거예요. 되세요? 그러면 세법은 전기에 소멸시효 완성됐으면 전년도에 송금이지 올해 연도에 송금 아니죠? 그럼 중요한 게 일단 올해 연도에 세무조가 없어요. 그죠? 없죠. 여기 포인트. 올해 연도에 세무조가 없어. 둘 다 채권값 안 돼. 올해 연도엔 채권값 안 되거든요. 그죠? 이렇게. 오케이? 세무조가 없어요. 요게 핵심이에요. 요게 핵심. 되시겠죠? 자, 근데 조심하실 게 있어요. 만약에 시험에 이렇게 주는 거예요. 뭐냐면, 단기말에 장부상 채권이 예를 들어가지고 100원이 있대요. 100원이 있대요. 요 4번 가지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물어보냐면 시험에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거를 구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단기말 세법상 채권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단기말 세법상 채권은 얼마냐? 자,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전년도에 이렇게 했겠죠. 전년도에 세무조 이렇게 쓸 거란 말이에요. 전년도에 송금산이 뺐겠죠, 여러분들? 송금산이 뺐고, 그 다음에 세법은 채권을 자산을 까니까 마이너스 유보. 그죠? 근데 이게 송금산입은 대손금이죠. 맞죠? 대손금인데 이게 마이너스 유보로 따지면 채권이라는 자산을 차감하는 거니까 채권의 마이너스 유보잖아요. 되세요? 마이너스 유보다라는 건 여러분들 우리가 채권이 세법이 많다라는 거예요. 적다라는 거예요, 자산이. 응? 적다. 마이너스 유보, 채권의 마이너스 유보다라는 건 적다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세법상 채권은 60원이 되겠죠, 60원.
60원 단기 말해. 누적이니까, 여러분들. 자, 보세요. 자, 여러분, 단기말 채권이 100원이래, 100원. 100원. 생각해보세요. 그럼 장부에서는 채권을 안 깠죠. 그래서 100원이잖아요. 세법은 전년도에 채권 까죠. 하니까 올해 연도 말에 채권, 세법상 채권 60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구하실, 채권의 마이너스 유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구하실 줄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직관적으로 이해되시죠? 장부에서 채권을 전년도에도 안 깠고, 당년도에도 안 까서 100원이래요. 근데 세법은 전년도에 40만 까야 되잖아요. 까야 되니까 40만큼 줄어야 되니까 60이죠, 60. 맞죠? 아니면 시험에서는 이렇게 안 준다고 절대. 이건 안 줘요. 그렇죠? 안 준다니까, 여러분들, 이걸? 그렇죠? 그럼 여러분 여기 채권의 마이너스 유보. 이거 보시고, 자산이 세법이 적네? 적으니까 40 적으니까 60은 이렇게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이건. 자, 일단 연습했고요. 또 계속